안녕하세요. 아프냥 아프지멍의 삐용이 오빠 손원장입니다. 네, 피카츄 아빠 김무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피카츄를 키우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들었던 게 그 심장사상충이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확히는 잘 모르고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해서 아이들 관리를 맡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정확히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잘 몰랐었는데 심장사상충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잘 모르고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심장사상충이라는 게 이제 충이니까 이제 벌레죠. 그래서 그런 심장과 그 심장 주변에 실제로 벌레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에 의해서 감염돼가지고 이제 모기가 물면 그런 일정 시간을 갖고 나서 그런 벌레가 몸에 자라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이의 몸을 망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 예방은 어느 시기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시기가 있고 몸무게가 조금 돼야 되는 건데 일단은 한 3개월 정도는 지나서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3개월 이전에는 수의사랑 좀 상담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 예방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예방 방법은 이제 그 약들이 많이 개발이 돼 있어요. 뭐 바르는 거, 먹는 거, 주사 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실제로 몇 가지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뭐 크게는 강아지랑 고양이를 좀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강아지들은 일단은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바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목 뒤에 발라주면은 이제 그 약이 흡수돼가지고 효과를 보는 건데, 바르는 거는 일단 크게는 3가지 영역을 커버하는데, 심장사상충, 그리고 내부기생충, 예를 들면 회충 같은 거, 그리고 외부기생충, 뭐 진드기도 있고 귀진드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커버해요. 그래서 바르는 걸 제일 많이 하시고요. 근데 물론 약간만 약마다 좀 틀릴 수 있으니까 그건 수의사분이랑 얘기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또 다음에는 또 강아지한테 또 할 수 있는 2번째 방법은 이제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는 뭐 사실 이런 거 많이 먹이시는데, 먹이는 거는 장점은 상대적으로 조금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 그런데 단점은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약효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심장사상충은 잘 예방해요, 대부분의 먹는 제품들이. 근데 그런 외부기생충, 예를 들면 뭐 진드기 같은 거를 잘 예방 못하는 제품들이 덜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이 우리 애는 이런 스케줄을 갖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약은 어디까지 커버가 되는지 그 수의사분이랑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약품들이 대부분 한 달에 한 번씩 예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다들 바쁘고 그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저희 집에를 1년간은 주사를 해요. 그러면은 날짜를 까먹어도 그냥 1년 동안 예방을 할 수 있고, 뭐 경제적인 것도 좀 합리적인 것 같고, 그래서 그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3번째 방법으로 주사를 해서 이제 컨트롤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방을 하는 거죠, 그걸로. 그러면 지속적으로 한 1년 동안으로 봤을 때 한 1년 안에 한 몇 번 정도를 그 예방을 해주는 게 좋은지. 그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인데,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1년 내내 예방하는 방법이 제일 좋긴 해요. 그렇긴 한데 차선책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나쁘진 않으니까 차선책도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1년 내내 하는 방법이 제일 좋긴 한데, 차선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 이제 모기에 의해서, 모기가 물어서 감염이 되는 거니까 모기가 없는 기간에는 예방을 안 하는 것도 아예 잘못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 모기가 없는 달, 그러니까 12월, 1월, 2월 이렇게 3달 정도는 예방을 조금 쉬는 것도 뭐 그거에 대해서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한데 그래도 아주 틀린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가장 모기가 많은 여름에는 필수적으로 하는 게 그렇죠. 그때는 뭐 반드시 하셔야죠. 왜냐면 그거 안 걸리면 예방 안 하면 진짜 큰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꼭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제가 또 고양이도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키우시니까. 고양이 같은 경우도 이게 같은 예방법으로 하게 되나요? 크게는 비슷한데 그 고양이들은 이제 강아지들에 비해서 옵션이 좀 적긴 해요. 그래서
이제 강아지들은 뭐 주사도 있고 바르는 것도 있고 먹는 것도 있고 다양한데 네. 고양이들은 다 개발은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적용하기 힘들고 고양이들은 거의 바르는 걸로 해서 심장사상충, 외부기생충, 내부기생충 요 바르는 걸로 해서 컨트롤하는 게 제일 현실적일 것 같아요, 고양이들한테. 그러면 심장사상충을 혹시 걸린다면 증상 같은 게 혹시 어떻게 되는지 그 증상을 알고 또 저희가 주인들이 알 수가 있는지. 그렇죠. 네. 그래서 증상은 이제 이게 예방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증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증상이 나타나면은 빨리 체크하고 빨리 치료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그 벌레가 심장 주변에서 잘 나와도 그 이제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이제 증상이 없다는 게 특징이고 이제 뒤늦게라도 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우리 애가 기침을 많이 한다든지 네. 유난히 헐떡인다든지 그리고 옛날엔 잘 뛰어다니는 것 같은데 요새는 다 귀찮아한다든지 이런 게 하는데 내가 그 심장사상충 예방을 뭐 남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데 잘 안 한 것 같다. 네. 그러면은 이제 동물병원 가서 체크를 꼭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장사상충에 걸렸을 때 혹시 치료 방법이나 그런 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치료 자체가 위험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다친 거면 연고 바르고 낫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심장사상충이라는 건 걸리면 치료할 때 그 치료 과정에서 아이들이 뭔가 쇼크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방이 중요한 거고 사실은 그만큼 위험한 질환이라는 걸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치료는 일반적으로는 뭐 먼저 약물 먹고 일정 기간 스케줄 잡고 뭐 주사 맞추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 체크하고 또 일정 기간을 갖고 다시 한번 2차 주사 맞고 뭐 3차 주사 맞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스테이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극심하게 아픈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병원 가서 수술까지 진행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이 다 위험해요. 그래서 예방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예방을 많이 무조건 해줘야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때 심장사상충만큼은 좀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바쁘다 보니까 좀 그런 걸 챙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심장사상충 같은 경우는 좀 자기가 계속 방문하는 그 병원에 또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네.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맞아요. 그 때가 됐을 때 그때마다 이렇게 관리를 받는 게 좀 더 안전하게 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심장사상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강아지 약 먹이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냐? 아프지마. 바이바이.